네, 여러분 우리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1부에 너무 열정적으로 또 해주시고 질문이 또 날카로운 질문도 있고 우리 작가님이 역시 그냥 작가님이 아니네요. 답변도 그냥 그때그때마다 잘 답변해 주시고 우리 패널들도 지금 약간 지금 저녁 시간인데 늦은 저녁인데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저번에 찍은 거 보면 그에 비해서는 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부도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아마 이 챕터의 제목에도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강요 있게 봤는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무슨 의미인지 또 이 한 가지 질문 또 그러시면 또 3챕터에 나왔던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거는 뭔지 책을 읽으시면서 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작가님도 쓰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들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그 챕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제가 최근에 그걸 느꼈거든요.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최근에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내가 나를 포장하고 내가 나 자체가 아닌 상대방에 맞추는 가면을 그런 쓰셨네요. 나로, 그런 나로 계속 살았는데 최근에 그거를 느꼈어요. 정말 친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무런 장비가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면 없이 아무런 포장 없이 그냥 내 자체를 딱 내보내줄 수 있다는 거를 그때 그 순간에 느끼면서 아 이게 내가 나로 살아가는 거구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거는 포장 없이 나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내가 나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표현이 됐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한 20년 알았던 사람인데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그렇죠. 한 번에. 지금 말씀 그 순간에 느낀 거죠. 그 내가 순간에. 이렇게 이제는 나로 살게 됐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이런 거지. 게 내가 나로 살아가는 거구나를 그 순간에 느낀 거죠. 굉장히 기뻤을 것 같은데 그죠? 되게. 그렇죠. 홀가분한. 그 굉장히 기뻤죠. 항상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아주 얇게라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을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써야 될 땐 또 더 써야지. 이상하죠. 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더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대목이 어디에서 갔을 때는 가면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게 이렇게 해방돼서 나를 다 벗긴 상태에서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굉장히 거기서 희열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자유함. 그렇죠. 맞아요. 자유함. 그리고 네. 나를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고. 맞아요. 은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남을 의식하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열등감이나 남하고 비교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 역시 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남만큼 살아야지, 남만큼 보여야지, 남만큼의 능력을 가져야지 막 이렇게 이러다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의 장점과 단점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때서 자유함이 느껴지고 그러고 나니까 점점 편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긴장도가 좀 떨어지고 점점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타인하고 관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제가 포장하려고 쓰는 에너지도 줄어드니까 그게 조금씩 좀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혹시 은혜님의 아까 장단점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점 한 가지, 단점 한 가지 좀 얘기. 본인의 장점 한 가지. 제 입으로요. 들어오죠? 네. 본인의 장점 하나. 그건 단점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우리 남편님이 부부싸움을 장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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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이 없는 게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장점은 나는 공감을 잘한다는 거. 공감을 잘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공감을 잘하는 게 같은 가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가족은 이제 그나마 가면을 덜 쓰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덜 쓰고 있으니까 공감해 주면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뭐 편안함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게 이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찐인데 좀 장점이 많은 친구고 요리 잘해요. 요리도 잘하고 하여튼 이렇게 아마 우리 여기 모임 중에 가장 이렇게 리액션이나
아니면 이렇게 공감하는 눈물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러니까 공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네.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오랫동안 제가 지켜봤을 때 그래 좀 탁월한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네. 모임의 원동력이. 원동력. 저는 몰랐어요. 오늘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원동력인 줄 알았어요. 아, 오늘 또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착각을 제가 많이 하고 살았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구나. 근데 하여튼 제가 올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만났나요? 네, 고등학교 때 네, 만나면서 쭉 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이렇게 자기 일처럼 아파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데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네, 예, 네, 그 네. 비교하지 않고 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저희가 한참 더 못했죠. 저도 항상 이렇게 비교 대상이 다른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끝이 없잖아요. 네, 네. 끝이 없는데 우리 성현님은 좀 어떠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를 사랑 본인을 사랑하십니까? 요즘은 많이 요즘 표정 너무 좋아요. 네, 자기애가 많이 갈수록 멋있어지는 사람이 우리 백성현이라고 제가 또 잘생겨지는 잘생겨지고 멋있어지고. 하여튼 어떤 전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고 뭐 예전에도 뭐 그랬지만 더 점점 성숙해지는 것 같아서 보기 좋은데 인재철 된 거죠. 인재. 친구들이 너무 이제 좋게 봐줘서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제 내면에는 가장 좀 힘들었던 사춘기 때는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고은님 말씀처럼 나를 돌아보거나 내 스스로의 삶을 살기보다는 어떤 누구에 의한 삶, 누구의 아들로서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거에 또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못했던 유년 시절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한 캠프에서 만난 여기 있는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내가 그렇지 않구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그때 올라갔었던 것 같고 앞으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이렇게 50대가 되면서 인생이 그러니까 너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외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중학교 때 굉장히 옷을 좀 희한하게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뒤돌아봐도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제가 가장 그때 불안한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 표출을 나 혹시 얘기할까요? 네, 베이지색 그물라시. 네, 그래서 또 학교 다닐 때도 진짜 옷이 튀었어요. 그래서 다 걸릴 정도로 들어갈 때 지금 말하면 이제 놀랄. 그래서 지금 현재 불안해. 안에 불안함, 그다음에 이렇게 불만 이걸로 표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러나 보다 했는데 하여튼 여튼 중요한 거는 이 나를 나로 인정하는 거는 약간의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나이도 한몫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라면서 이렇게 좀 깨닫는 저희가 이제 벌써 지천명을 바라보는 맞죠? 넘은 사람 있고 안 넘은 사람. 그렇죠. 외모는 거의 뭐 30대인데 벌써 이제 하늘의 이치를 아는 하나도 모르는데 벌써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이에 들어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성숙과 성장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느낌. 우리가 예전에 막 비교만 했다면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내려놓고 근데 어리거나 젊었을 때는 좀 잘 이게 알아죠. 이론만 알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만 알지 이게 하기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준호님은 좀 내 자신을 좀 받아들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로 본다는 거. 저는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만 이게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지속적으로 해야지 늘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자체나 생각 자체가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야지 뭐 이런 계기를 삼아서 오늘부터 내 자신을 사랑하자 이거는 안 될 것 제 생각이 힘들 것 같고 꾸준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되는 생각거든요. 근데 그 기본 베이스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렸을 때 가정 환경 어렸을 때 그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못하더라도 근데 너무 이제 못하지만 너무 이렇게 또 해주면은 치료세요 좀 이제 교만이 될 수도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를 자존감을 많이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요. 특별히 잘하는 거 없고 뭐 뛰어난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한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거 자체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게 되기 때문에 커서는 자존감이 솔직히 생기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비교가 더 되면 되지 덜 될 수는 없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비교하게 되고 뭐 외향적인 걸 비교를 많이 하니까 어렸을 때 자존감 높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제 자신을 사랑하는. 그래서 저는 거의 평생 저만 사랑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좀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왜 씁쓸할까요? 제가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 준원님 이 친구인데 가장 장점은 되게 마음이 깊어요. 보여주는 것들은 뭐 이렇게 툭툭 얘기할 때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깊고 여리고 그다음에 생각도 많고 이런 친구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잘 조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이런 글을 쓰셨는데 네. 자신을 좀 사랑하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내담자분들한테는 정말 누님 자신을 좋아하시냐고 가끔 여쭤봐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서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나를 좋아하나. 근데 어쩌면은 이 책이 다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쓴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너무 우쭐하면서도 이제 약간 내가 원한 대로 뭔가 말을 제대로 못했거나 행동을 잘 못했거나 남의 반응이 좀 썰렁하거나 이럴 때 저도 되게 민감하게 이렇게 막 쪼그라들거나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민한 게 상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는 데는 힘들잖아요. 예민한 게 저한테도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담하면서 종철님은 종철님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좋아해야지 된다.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은 분들이 이게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저도 다를 바 없는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 내 앞에 있는 내담자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그러려고 애쓰는 과정이다. 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이 우리에게 더 공감이 갈 수 있는 거는 우리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례 에피소드를 요지만 다 나한테 있는 모습들 정도의 차이는 좀 다르겠지만 맞아 나도 이런 부분이 있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나는 어떻게 해결했지 아니면 나는 아직 해결 중이지 아직은 해결하지 못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순식간에 읽었던 아직 책을 구입하지 않았던 분들은 당장 구입하셔서 읽기 바랍니다. 되게 네. 삶에 도움이 되고요. 저도 그냥 좀 변한 모습들이 있고 이래서 그래야지 우리 이현희 작가님이 또 두 번째 책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럼 질문 좀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들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제 하는 과정일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순간에 아까 우리 준호님 얘기했지만 뭐 한 순간에 나를 사랑해야지. 그래갖고 다음 날부터 막 사랑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는 뭐 AI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는데 좀 어떻게 늙고 싶으신지 내가 그래도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잖아요. 우리 이런 이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이 모임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 저희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저는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수학이 아니다 보니까 정답이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10년에 20년에 봤을 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는 딴 거보다 모임에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산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루하루 최대한 행복하게 내 자신을 사랑해야 옆에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옆에 사람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딱 하는 거는 관계를 좀 많이 끊고 있어요. 끊는다고요? 네, 관계를 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최소화하면서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선택과 집중.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고은님은 저희 부모님이 되게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를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 특히 저희 엄마가 지금 연세가 70대 중반 후반을 바라보시는데도 뭔가 옳다고 생각하면 바뀌세요. 그게 쉬운 저희 일이 아닌데. 엄마의 큰 쉬운 일이 장점이거든요.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꼰대 같지 않은 사람.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박수 한번. 와, 참 신선하기도 하고 되게 어렵기도 하고. 뭘 늘 배우려고 하세요. 어머님이. 네. 고모님은 아니죠. 고모님 어떠세요? 뭘 귀찮아요.
뭘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는. 근데 이게 나이의 탓도 있지만 이 마인드의 부분도 같아요. 보통 세상에서 말하면 10년에 뭐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우리 사실 뭐 지금 50이기 때문에 10년은 60인데 살아 있으면 다행이에요. 뭐 사실 아닌가요? 건강하게 살아 있으면 다행이고. 진짜 살아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말들은 진짜 딱 너무 신선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옆에서 우리 작가님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약간 뭘 하겠다 하면 추진력이 있어요. 그쵸. 제가 오늘 친구들 하나씩 다 지금 칭찬하는 분위기인데 추진력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는 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해야 되겠다 해놓고 돌아서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반 이렇게 할까 말까 막 이러는데 옆에 봤을 때 이게 꼭 맞는 것 같다 하면 딱 추진하는 거를 보면서 오늘 고은님도 얘기한 어떤 이런 생각의 변화들 그리고 또 뭐 했을 때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을 저도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딱 들으면서 딱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현님은 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회사의 직무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반면에 거기에 주어지는 주제들은 건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닥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상품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과 몸이 좀 바르고 건강하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지금 기반은 다 되신 것 같아요. 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네, 아까 우리 여기 이게- 운동 정황상 말씀하셨죠.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배부터. 배부터. 내일부터 걷죠. 좀 누구 보고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냥 걷고. 우리 은희님은 좀 어떻게? 네. 우리 여기 분하고 같이 사셔야 되는데 네. 사실 거죠 그때까지. 그 옛날에는 거의 옛날에 어른들은 질문은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모델래, 그거에- 모델래, 네. 대통령, 모델고 싶니? 과학자. 그쵸. 한 50을 살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무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위치보다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편한 엄마가 돼주고 싶어요. 편한 엄마. 그러니까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와서 털어놓을 수 있고 자기 인생 그런 걸 털어놓을 수 있는 편한 엄마가 되고 싶고 편안한 할머니가 되고 싶죠. 손자들한테도 편안한 할머니. 저도 이 질문을 이제 제가 질문 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뭘 어떻게 늙어야 되나. 근데 제가 뭐 할 때 이렇게 기분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누구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줄 때 그리고 누굴 도울 때 좋더라고요. 많이 도우지는 못해요. 근데 하지만 그런 감정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아내는 저보고 목회를 하라고 와. 얘기를 해요. 본인이 사모님을 하고 싶다고. 아니 근데 순한 동기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쉬운 결심 아니에요. 그래요? 사모님이 되겠다는 그 결심. 그래 계속 옆에서 나는 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 뭘 하는데 여튼 저는 예전부터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뭐 청년들 요즘은 뭐 청년들을 보면 거의 청소년보다 못해요.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때 할 때 생각을 하질 않아서 대학생 가도 중학생 같고 제가 이제 몇 명 만나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중학교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고민하고 이제 그렇다고 뭐 그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그냥 아까 이제 상담의 목적도 어떤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들어주고 친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저도 만약 그런데 친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막 꼰대가 됐다 그러면 안 오겠죠. 친구를 안 하겠죠 저한테.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해요. 우리 작가님은 좀 이 일을 좀 계속 하시겠죠? 네, 네. 저도 이거 어떻게 늙고 싶냐 그거에 대해서 시간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할까 하다가 사실 이 책을 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일처럼 너무 축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축하받고 이런 것까지는 전혀 이제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도 막 여기 8층에 올라왔는데 막 배너가 서 있고 뭐 친구들이 뭐 차에 갔다 온다더니 막 케이크 들고 오고 화장실 갔다 온다면 꽃다발 들고 나타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사랑과 지지가 필요하구나. 제가 책을 써서 박수를 받고 있지만 실은 저는 진짜 얼굴 마담처럼 얼굴을 내민 거고 나라는 상담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고 사랑을 해주고 계속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제가 혹시 좀 상담을 잘 못하거나 상담이 잘 안 풀릴 때도 제 친구들은 너 그래도 상담 되게 잘하잖아 되게 잘해왔잖아 이렇게 말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늙어가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사랑의 빚을 갚고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여러분들 격려를 받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일단 뭐 혼자는 못 사는 것 같아요. 서로 우리가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기도 하고요. 본인이 각자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고 가야 되는 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끈끈하게 보이지 않게 지지와 응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질문으로는 우리의 모임이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시간상 다 질문을 못 드리지만 그냥 저희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한 친구 한 친구들 그냥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비난하지 않고 너 왜 저래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 않고 만나면 뭐 시시껄렁한 얘기를 해도 그냥 이야기하면 웃고 같이 좋아해주고 이런 게 이 삶의 원동력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 모임이 그것 때문에 지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10년 20년 가도 중간에 뭐 큰 일이 없는 한 아마 좀 계속 가야 되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2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원희 작가님한테 하고 싶은 말 또는 아직 이 책을 읽지 않고 구입하지 못하고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은 말도 괜찮고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이야기하셔도 좋고 마무리하는 지금 멘트니까 마무리까지 져주시고 오늘 이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현님부터. 덕분에 제목은 평범한 심리 상담소라고 했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는 책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원희 작가님하고 대화할 때의 그 느낌을 책으로 이렇게 또 접하니까 또 새로운 면모를 이렇게 발견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개인적으로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자기계발서를 찾고 계시거나 혹은 에세이도 좋아하신다면 꼭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많은 친구들이 경험했던 또 고민했던 것들이 여기에 잘 녹아져 있어서 그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자기계발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이 청소년들에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뭐 말도 할 거 없이 청소년들이 읽어도 그렇게 막 힘들게 있지 않게. 저도 이제 쭉 읽으면서 쭉쭉 넘어갔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그래서 공부도 다 때가 있구나. 한번 느꼈어요. 진짜로 학교에서 좀 마음은 아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연령과 상관없이 되게 유익한 책이 될 거다.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은희님은 마지막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냥 인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냥 슬픔과 울음과 불안과 막연함과 관계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그냥 감정들이 그 안에 다 녹여져 있고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작가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버전의 또 책을 2년 안에 출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잠시만요. 드리겠습니다. 기한까지는 좀 하면 너무 목이 쫄리니까 그냥 언젠가로 바꿔주시죠. 네. 언젠가. 언젠가 5년 한갑대기년까지. 이내에 네, 기획도.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준호님. 저는 제가 감히 작가님한테 이런 상담 전문가시고 하신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터치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친구 된다는 것 저는 아예 안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아예 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작가님이 앞으로 이 일을 너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소명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를 반드시 막 어떻게 해서든 잘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좀 더 그냥 이렇게 좀 즐기면서 즐긴다는 표현이 이제 나쁜 건 이게 아니라 좀 즐기면서 나도 행복해지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자를 몇 번 놀래게 하네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내 친구 은희가 준원이랑 결혼 잘했다. 그거는 약간 변명이 불가해요. 너무 늦었어요. 50인데 나이 50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내가 꼭 그런 마음을 품은 지 오래됐다. 그리고 내 친구인 게 자랑스럽다.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전해주세요, 좀 네. 전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좀 감동이 왔어. 이건 진짜 네. 작가지만 친구로서 진짜 부탁할 수 친구니까,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오늘 힘들게 꾸역꾸역 오늘 이현우 하다가. 작가님은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네, 못 잡니다. 오늘 진짜 날밤 네, 충격의 도가니가 어. 이런 거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책을 안 읽었어요. 이것도 반전이에요. 책을 안 읽고 모임에 온다. 아니, 굉장히 근데 자신감이죠. 제가 듣는데 읽었어요. 읽었어요. 뭐 본인이 안 읽었다니까 읽었다. 읽었어요. 네. 읽었던 걸로. 우리 고은님은 저는 이렇게 귀한 책을 써준 작가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안 읽은 사람들한테는 마음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저는 이 책을 잘 나오나요? 들고 할 걸. 나도 이 책은 직접 우리 작가님한테 택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한번 딱 표지를 보고 재밌구나. 표지를 보고 목차를 봤어요. 목차를 저는 이제 항상 책 보는 순서가 이제 목차를 먼저 딱 보면서 저 나름대로 내가 만약에 저자라면 이 글을 어떻게 쓸 건가를 살짝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천사를 딱 봤는데 이분 누구세요? 밝히지 말고 네. 하여튼 그것도 궁금했다는 거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가 굉장히 특별한 기회고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이제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령대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몇 번 탁 무릎을 친 적이 있어서 실천한 부분도 있고 이 책은 한 번보다는 두 번, 세 번 읽을 때 더 효과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은 읽었거든요. 좀 약간 정독으로 읽었는데 두세 번을 한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책을 내고 뭐 다시 잘 상담을 하고 이거보다도 이현희 작가님 본인이 건강을 잘 챙기면서 이 일들을 아까 우리 준호님 말씀에 너무 감동이 있었는데 즐겁게 그리고 또 상황에 대해서 내려놓을 땐 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하여튼 그 상황들을 유연하게 대처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인생을 좀 잘 살아가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함께할 친구들이 있다는 게 진짜 제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도 잠깐 사회자님이 얘기했지만 혼자 갈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좋은 거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은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격려에 대해서 마음에 잘 품고 즐겁게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축하드립니다. 이게 뭐야?